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최대한 피해야 할 5가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최대한 보험을 집중하시는 게 좋죠. 조금 덜 중요한 거 삭제하고 중요한 거 위주로 끌고 가야 결국 위기의 순간에 보험을 해지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지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고 보장성 보험은 2+1에만 집중하자. 그런 차원에서 계속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조정하실 것 있으면 잘 조정해 보시면 좋겠어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이 결국 우리가 죽으면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태생이 그렇다. 그리고 자녀가 이제 다 성장해서 직업을 가지면 부모의 사망보험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녀가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 이제 독립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가 죽어서 사망보험금이 없다고 해도 그 가정에 재정적으로 큰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 수준이 크게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까지 대비할 필요는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신보험 대신 온라인 정기보험으로 가입하면 보험료 한 10분의 1, 2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으니까 그걸 줄이고 그걸로 노자금을 마련하시면 되잖아요. 더 중요한 거에 목적자금 만드는데 쓰셔도 되는 거고요. 자, 보험료 한번 비교해 볼까요? 40세 남성 기준으로 사망보험금 1억 원 준비하는 기준으로 온라인 보험사 하나 그냥 비교해 봤습니다. 1984년으로 하니까 보험 나이는 39살로 되고요. 종신보험 1억 원을 일반형으로 20년 납으로 뽑아보니까 한 15만 7천 원 정도 보험료가 나옵니다. 여기서 건강채로 가면 한 4.7% 더 할인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 이 정도면 설계사 통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싸죠. 기본 설계사 통해서 40세 남성이 1억 준비하려면 25만 원 그 정도 나올 거예요. 또 다른 것도 넣고 하니까 이거는 딱 종신보험, 사망보험금만 딱 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자, 정기보험 비교해 볼게요. 1억 원을 65세까지만, 내가 65세 되면 자녀가 20대 중반 정도 대략 될 테니까 65세까지 65세 전기납으로 쭉 나눠서 보험료를 내면 건강채 상태에서 16,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만약에 더 건강해서 슈퍼 건강채로 되면 12,200원까지 보험료가 작아지죠. 그러면 아까 15만 7천원에서 한 16,000원, 12,000원 이 정도 되니까 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버리잖아요. 설계사 통해서 20만원, 30만원 그렇게 가입하셨으면 이렇게 하면 20분의 1로 줄어드는 거고요. 그만큼 차익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차익을 한번 운용을 해보는 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1986년부터 지금까지 주요 선진국의 주식을 장기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 연평균 수익률이 이렇게 나옵니다. US 스탁 마켓,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파란 게 미국 시장이고 빨간 게 유럽 시장입니다. 파란 게 이렇게 좀 더 높죠? 미국 시장의 수익률이 좀 더 좋은 거예요. 86년부터 지금 2023년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연평균 수익률 CAGR이 이 정도 나옵니다. 미국은 한 10.25% 나오고 유럽은 한 8% 정도 나와요. 코스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연평균 수익률이 한 8% 이상 나옵니다. 제가 책을 처음 썼을 때만 해도 이게 11%, 9% 이상만 다 나왔는데 요 근래에 주식이 좀 떨어지니까 수익률이 조금 낮아지긴 했어요. 근데 나중에 또 다시 이제 우상향 한다고 치면 이 정도 수익률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 8% 이상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개별 주식 투자라는 게 아니라 주가 지수에 투자하자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아까 차액이 15만 7,200원에서 16,000원이라고 해서 한 14만 원 정도 차액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14만 원을 적금식으로 20년을 부어 볼게요. 연 이자를 8% 정도 준다고 치고 그러면 원금이 3,300, 연금저축통해서 하면 비과세니까 세후 수령액은 8,300 정도 모이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예금으로 해서 5년을 더 운용한다, 또 8%로 운영한다, 그러면 한 1억 1,700만 원 정도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적립식 투자하고 5년 거치식 투자했을 때 40세 남성이 65세, 25년이 지났으니까 65세가 되면 1억 원 이상이 마련이 된다. 그러면 정기보험으로 65세까지 1억 원을 준비하고 그 차익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1억 이상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65세 이후에 사망해서 정기보험을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쳐도 내가 별도로 불린 돈이 1억 원 이상 모여지니까 종신보험 가입한 것보다 손해가 아니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65세 말고 좀 더 있다, 늦게 사망한다. 더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한 80세까지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14만 원을 똑같이 20년 동안 적금식으로, 적립식으로 8%를 운영하면 8,300이 되고 이거를 예금으로 그냥 돌려서 20년을 운영한다. 그러면 3억 5,800이 나오죠. 그럼 80세에 3억 이상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종신보험 가입했다면 80세 사망해도 여전히 1억 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부자고 상속세 마련하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젊었을 때부터 종신보험 가입하는 게 여러모로 손해가 될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 사업비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설계사 수당도 가장 많이 주는 게 종신보험이에요. 설계사 수당을 많이 준다는 건 보험회사가 장려한다는 거죠. 보험회사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장려하는 거겠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CI보험 똑같습니다. 기본태생이 사망보험금을 위한 보험이고 종신보험하고 뿌리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또 가입 도중에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그렇게 하게 되면 미리 당겨 쓰게 되니까 사망보험금을 그걸 준비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보험료가 종신보험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똑같은 거예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입할 바에 실비 하나, 3대 질병진단비 하나 그렇게 가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저축보험, 연금보험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보험은 비용이고 지출이다. 내가 낸 돈 돌려받으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보험으로 저축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비용하고 지출 자체가 저축이랑 모순이 되잖아요. 보험으로 하는 저축은 효율이 떨어집니다. 보험료에서 이미 사업비를 차감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원금이 되는데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리죠. 시작부터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저축이에요. 그래서 도중에 해지하면 원금에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런 저축을 뭐하러 하냐 이거죠. 또 불이 되는 이자도 사업비 뺄 거 빼고 보장에 쓰이는 위험보험료도 빼고 나머지 적립보험료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은행 예적금보다 그렇게 많은 수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은행으로 예금 적금하게 되면 그거는 원금에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싼 수수료를 내가 주면서 내가 저축 못하겠으니까 보험회사가 저축해주세요 라고 수수료 주고 저축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중에 10년 후에 비과세가 된다 해도 큰 수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불려나가고자 하시면 투자를 공부하셔야 되고 그냥 잘 모으겠다라고 하시면 예금 적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축하는 걸로 연금 재원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연금 모험도 똑같아요. 연금을 준비하려면 저는 연금저축 펀드를 하자고 계속 말씀드리죠. 연금 보험보단 연금저축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적절하게 공부해서 아까 8% 이상은 나오잖아요. 아까 봐도 그런 식으로 돈을 적립식으로 장기로 운영하는 게 훨씬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 그런 것들도 공부를 좀 해보세요. 자, 네 번째 치매보험입니다. 노후에 치매보험까지 유지할 여력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나중에 실비보험료도 올라가는데 치매보험 할 여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걱정되니까 가입하다가 나중에 다 해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대부분 중도 해지하는데 이런 기사도 옛날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죠. 치매보험 보험사 배만 배불릴 수 있다. 한국보험보장연구소장은 80세를 전후에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치매 특성상 보험사 입장에서는 80세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리고 특히 보험 가입 후 10년이 넘어가면 계약 유지율이 10에서 15%까지 떨어져 보험 납입 기간 도중 많은 사람들이 치매보험을 해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모두 보험사의 수익이 된다고 설명했다. 나는 20% 15%에 안 들 거야 하면서 이렇게 굳이 가입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메리트도 별로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증 치매 보험금이 이제 집중되어 있는 게 많고 경증 치매까지 충분히 보장받고자 하면 보험료가 비싸다고 말씀을 드리죠. 중증 치매 걸릴 확률을 제가 계산해 드렸잖아요. 65세 이상 인구 중에 중증 치매에 걸릴 확률이 1.7% 수준. 그러니까 100명에서 1명, 2명. 이거 아니면 그냥 안 걸리거나 경증 치매로 걸리는 거예요. 근데 경증 치매 걸리면 대부분 낸 돈보다 적게 받고 중증 치매 걸리면 10년 보증한다, 죽을 때까지 지급한다, 평생 생활자금 지급한다. 그래서 많이 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이득 보기도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중증 치매 후 평균 사망 기간이 약 3년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3년 주고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중증 치매가 위중한 거예요. 그 정도 상황이 돼야 이런 큰 보험금을 받는 거고 중증 치매 걸리면 그렇게 오래 못 살고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후에는 특히 그냥 실비보험 하나 잘 끌고 나가는데 최대한 집중하시는 게 더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실비보험료가 비싸면 4세대로 전환하고 노후실손으로 전환하고 그런 방법을 해서 유지를 해갖고 나가는 거예요. 비싸니까 유지 못한다. 그거는 1세대, 2세대 실비 이야기죠.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치아보험입니다. 치아보험은 곳곳에 여러 가지 제약이 다 걸려 있어요. 개수 제한도 있죠. 금액 제한도 있죠. 감액 기간도 있어요. 면책 기간도 있어요. 이 얘기는 보험회사가 이미 데이터 가지고 계산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절대 손해 안 봐. 그런 계산이 거의 다 끝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득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3대 질병과 같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증도 아닌데 보험료는 비슷한 수준이다. 그거죠. 또 갱신형도 많아요. 보험료 비싸요. 그렇게 저렴하지 않아요. 또 말씀드렸죠. 기존에 병원에서 점검받은 이력이 있는 치아는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치아보험 가입하겠다고 생각이 딱 드는 거는 치아가 아프거나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를 좀 받았거나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치아는 나중에 보험 가입해도 보장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기사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치과보험 손해 안 보려면 치과 절대 가지 마라. 치과에 미리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발췌해 봤는데 나중에 이 기사 한번 보셔도 됩니다. 보험 약관의 일부를 보자. 충전 크라운 보철 치료의 경우 충치 또는 잇몸 질환으로 보장 개시일 이후
연구치에 발거나 치과 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부위의 치과 치료를 받았을 때만 보장됩니다 라고 적혀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보장기 시일 이후에 이런 치료를 받았을 때만 보장됩니다. 그렇게 써 있는 거죠. 보장기 시일이 뭐예요? 보험 가입하고 나서잖아요. 보험 가입하고 나서 이런 치료를 받았을 때만 보장이 되는 거지, 보험 가입 전에 이런 치료를 받았으면 보장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가 그런 내용이에요. 즉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보장 개시일이 되기 전이나 보험 가입 이전에 치과에서 충치 나이를 빼야 한다고 진단받은 치아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웬만해서 다른 보험들 이렇게 최대한 지양하고 저는 2+1만 집중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괜히 보험 이렇게 늘려가고 보험료 많이 내지 마시고 큰 위험만 잘 넘어갈 수 있게 보험을 간소화하자. 그래야 결국 끝까지 유지하고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꼭 명심하시고 잘 조정하시고 잘 반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